안녕하세요, 뮤즈랜드입니다. 지금부터 미디인을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미디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책을 통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미디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이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스트레이션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사셔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은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의 목표는 미디를 써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악기들은 그 음색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미디로 할 거기 때문에 미디에서 미디 건반만 하나씩 눌러봐도 어떤 음색을 가지고 있는 악기인지 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역 같은 것들도 그 특정 악기의 음역을 벗어나게 되면 아예 소리가 나지를 않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각 악기별로 해당되는 그 음역들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제가 아까 그 추천드린 그 책을 통해서 음역들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일단 넘어가고요. 미디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라 편성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편성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관 편성이라고 해놨어요. 이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녹색으로 칠해놓은 악기들이 다 목관 악기입니다. 이 목관 악기들이 각각 2대씩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오케스트라든 이관 편성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기본적인 악기에다가 하나씩 더 추가를 하게 되면 3관 편성이라 그러고, 또 하나씩 추가가 되면 4관 편성 이렇게 되고요. 현대 오케스트라에서는 주로 2에서 4관 편성까지가 많이 쓰이는데, 작곡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면 8관 편성 이렇게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오케스트라 단원 수가 100명, 200명씩 가기도 하고요. 곡의 해석에 따라 배치는 늘 바뀔 수 있음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배치 그림이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퍼스트 바이올린이 이쪽 자리, 세컨드 바이올린이 이쪽 자리에 있는데, 원래 고전 오케스트라에서는 이 퍼스트 바이올린 바로 옆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세컨드 바이올린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이런 식으로 음역별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 형태를 썼었는데, 현대 오케스트라에 오게 되면서는 이런 식으로 지휘자의 의도 따라 또는 작곡가의 의도 따라서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여기 혼 자리 같은 경우에도 혼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좌측에 위치할 수도 있고, 트럼펫이 가운데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더블 베이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전혀 반대쪽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음향 효과에 따라서 이 배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악기의 음량입니다. 여기 갈색으로 된 부분이 객석이고요. 그러면은 객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악기 바이올린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목관, 금관, 타악기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악기의 음량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리가 작은 이 악기군들은 제일 앞에 있고, 타악기군은 보편적으로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뒷자리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큰 악기가 이 금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악기들의 그 연주자 명수를 따져보자면 퍼스트 바이올린의 연주 인원수가 제일 많고요. 점점 이렇게 뒤로 갈수록 연주자 수는 더 적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면은 미디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때 최소한 이 그림 정도는 상상을 하고 있어야지 최소한 패닝은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바이올린은 보편적으로 이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좌우 패닝을 할 때도 퍼스트 바이올린은 이쪽에다 몰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첼로를 여기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첼로의 패닝을 이 정도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블 베이스는 이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거의 펜을 우측으로 많이 모을 테고요. 마찬가지 모든 다른 악기들도 다 그런 식으로 패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깊이를 얘기를 할 때 타악기 그 군이 제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객석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소리가 가장 멀리서 들리게 됩니다. 물론 소리의 위치 자체는 이렇게 제일 뒤로 몰아놨기 때문에 가장 멀리서 들리겠지만, 이 타악기 군의 소리 자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보내놔도 객석에서 들을 때는 소리가 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게 들린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얘기하지만 곡의 해석에 따라서 지금 이 배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그 음향 효과에 맞게 어떤 악기가 좌측인지 우측인지 정도는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관 오케스트라 편성. 오케스트라에서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악기들은 목관악기 군, 금관악기 군, 현악기 군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뉘고 타악기는 이따가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뺐어요. 그 다음에 각 음역별로 이렇게 표를 나눠놨습니다. 위에 있는 악기일수록 고음역이고 밑에는 저음역이고요. 미디 가상악기를 열어서 각 악기들을 다 불러온 다음에 미디 건반으로 눌러보면 어떤 음색을 가진 악기인지는 다 쉽게 확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가상악기들은 그 해당 악기에서 음역을 벗어나게 되면 아예 그 패치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음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문제는 최고 음역입니다. 최고 음역을 내게 되면 이 미디로 할 때는 소리가 아주 잘 나지만 실제 오케스트라가 실제로 연주를 하게 되면은 연주하기가 불편하든지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나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연주자의 인원수입니다. 이관 편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관악기가 다 둘둘둘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관악기도 2대씩 들어가는데 호른만 4대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이관 오케스트라로 편성을 할 경우 보편적으로 이 호른은 4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러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호른의 비중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면 호른도 그냥 2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곡을 제작을 하면서 실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다 처음부터 구상을 하고 만든 곡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편성을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관 오케스트라 편성일 때 현악기의 명수는 대략 이렇습니다. 바이올린 1이 12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 2 가면 10명, 8명, 그 다음에 첼로 6에서 8명, 더블 베이스 4 또는 6명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연주자의 인원수를 조정해서 그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긴 한데요. 어떤 연주회가 있어서 여기 나오는 모든 연주자들이 다 똑같은 페이를 받는다고 했을 때 가장 출연 빈도가 낮은 악기는 타악기가 됩니다. 가장 출연 빈도가 많은 악기는 이 퍼스트 바이올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똑같은 페이를 받고 한 곡을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가장 그 출연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활질 하나하나 하면서도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이렇게 활질을 한다면 타악기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엔 부감을 치고 100원, 1000원, 만원 뭐 이렇게 돈 계산을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해요. 그 다음으로 음역, 음색을 주의해야 할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디 오케스트라 또는 미디로 하는 어떤 음악이든 이 미디 악기는 소리가 엄청나게 잘 납니다. 연주 불가능한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각 음역별로 음색이 사실은 실제 악기라면 이게 음색이 다 다른데 미디 악기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미디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실제 악기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지 미디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다 녹아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관, 금관, 현악기 중에서 특히 본인이 음반을 제작을 하더라도 자금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최소한 이 현악기 정도는 실제로 연주자를 섭외를 해서 세션 녹음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이 현악기의 특성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연주자들한테 실제 연주를 시켰을 때 본인이 원하는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현악기의 특성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미디에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소리 잘 나더라 라고 해가지고 악기 음색 그리고 음역별 특징을 모르고 그냥 막 찍었다가는 실제 연주를 했을 때 그 연주 사운드에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부터 이 미디 오케스트레이션을 다룰 거기 때문에 목관, 금관, 현악, 타악을 모두 다 다룰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추천드린 그 책을 자세히 보면 각 악기별로 음역 다 나오고 그 음역별로 가지고 있는 악기만의 특징적인 음색 이런 것도 다 책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꼭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